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2020년 11월 4일 이제 수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미증시가 어저께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이제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갭상승 일단 출발을 했다가 미증시 선물 흐름이 조금 조정이 받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뭐하고 하니까 시장이 또 조금 밀리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한 9월부터 지금 조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죠. 사실 7월부터 조정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7월부터 이제 3개월 정도 횡보 조정이 있었고 박스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하락으로 가느냐 상방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5대5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투매가 한번 나온다든가 하방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투매가 한번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락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른투자 커뮤니티 365화 이제 장기 스탠스를 잡아보자. 일단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되든지 말든지 장기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를 잡는데 어떤 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스탠스니까 요걸 보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고 하면 또 좋은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들이 좀 거의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와 증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라는 부분에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우리나라 정책도 아니고 미국 정책을 우리가 봐야 되냐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 패권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정책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정책을 이제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패권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도.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트럼프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스탠스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어요. 거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위주로 보는 거고요. 트럼프의 정책의 핵심은 이제 법인세를 또 이제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보다 더 줄이겠다. 글로벌리 거의 지금 보면 미국이 법인세가 항상 높았어요. 항상 높은 쪽에 축하다가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뭐고 하면서 글로벌리 거의 중위권, 중하위권의 이제 법인세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만약에 법인세 인하가 또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또 버블러 갈 경향성이 있어요. 그럼 요 부분만 딱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버블러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노이즈 요인이 오히려 만들어지면서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부채를 키우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돈을 푸는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술주들은 밸류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미국에 있는 기술주가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의 기업들을 이제 기술주라고 봤을 때 그 기업들의 버블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을 보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글로벌리 다 힘든 구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미 대선 이슈가 마무리되고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는 그 포인트부터는 인프라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미국만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이 진행되는 시점이 빠르면은 올해 말이다. 무슨 뭐 내년 초다,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거다. 후년이 될 거다. 각각 이야기가 다른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방향성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쪽 다 일단 5G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결국은 4차 산업 인프라가 깔리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쪽은 좋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 정통 인프라 중에서 이제 뭐 국가 프로젝트가 글로벌리 다 이제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대1로를 이제 확대하는 포지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크게 걸 가능성들이 높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공화당의 표심 자체가 이제 정통 인프라 산업, 그러니까 뭐 셰일가스라든가 이제 석유 쪽, 그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1조 달러 정도의 이제 정책적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해놨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이제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 빈부격차가 다른 나라보다는 좁혀진단 말이에요. 증시가 버블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의 빈부격차가 훨씬 확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쪽과 안 갖고 있는 쪽, 요런 쪽에 괴리가 굉장히 벌어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중에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이 한 50%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식으로 갖고 있는 이유는 연금 같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금융 강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자산 가격 버블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이 버블이 꺼졌을 때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인 동안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5년, 10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간들이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 자산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는 미국의 주도 섹터 주도주, 그쪽 관련된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을 수가 있겠죠.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그러면 지금 기술주들이 좋다라고 봤을 때 이제 핵심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부를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존 주도 섹터 기술주가 강세 흐름을 유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들은 소외되면서 저평가 매력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술주 비중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쪽 비중을 줄여가면서, 버블을 확대하는 포지션들이 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가면서 다른 쪽으로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는 것도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노이즈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분쟁이 가속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굉장히 큰 노이즈로 언제든가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야, 미국 편 해라, 중국 편 해라, 중국에서는 우리 편에, 미국에서는 우리 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제로만 보면 이제 중국이에요. 왜? 중국의 경제 비중이 더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팔아먹고 우리가 중국에서 받아오는 게 더 커요, 미국보다. 근데 이제 안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쪽에서는 미국이 크죠. 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주의라, 그리고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쪽에서의 스탠스는 미국이에요. 결론은 이제 미국의 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중국에다가 많이 팔아먹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그냥 많이 팔아먹는 게 대부분이 그냥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도 중국의 이제 매출 비중이 크긴 한데, 오히려 이건 또 호재 요인도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공격하고 하면서 상대적인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쪽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을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디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있겠죠. 이런 쪽들이 노이즈 요인이 굉장히 좀 크게 올 수가 있다. 그럼 밸류를 원래 이쪽은 많이 바꿔가는 쪽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고성장 밸류를 받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화장품도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밸류를 받고 있는 쪽에서 노이즈 요인이 깊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제 유럽과의 미중 무역 분쟁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디지털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세금 매긴다 하면서 구글이랑 구글의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되겠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 라고 해가지고 뭐 프랑스에서 발표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니네가 뭐 우리한테 주는 그 뭐야 뭐가 있을까? 그 뭐였지? 뭐 오토바이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든가 그 뭐가 있을까? 또 뭐였지? 식품 중에서 치즈 많다 이런 걸로 해갖고 또 이제 관세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네가 디지털세 이거 하면은 우리도 관세 때린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섰단 말이에요. 이게 타격이 유럽이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거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떻게 될까요? 광고 단가 인상해버리고 막 아마존 같은 데서 물건을 사나가고 뭐 하는 부분에서 유럽은 생산력이 약하죠. 그래서 타격이 유럽에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민층이라 그러면 다 이런 걸 생산하는 데니까 표심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기술 갖고 오는 부분들에서 기술이라든가 어떤 플랫폼 그런 쪽에서 뭐 기업들이랑 붙어도 유럽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나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누가 득이고 누가 실인 걸 떠나서 둘 다 손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겠죠. 그럼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이런 보호무역이라는 게 확대되고 뭐고 하면 거기에 두들겨 맞는 애들이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폭락을 한다라든가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은 폭락이 나오면 받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확대되고 뭐 사드 뭐 제3의 사드 뭐 이런 거 발표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어 뭐 게임 뭐 이런 거 폭락 나오고 하면 야 이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판다는 게 아니고 요거 밸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어느 구간부터 내가 살아갈까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유럽이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뭐 구글이고 얘네들도 이제 뭐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자산 비중이 뭐 축소되고 뭐하고 하면 기술주 쪽에서 이제 노이즈 요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인세 인하해주고 뭐 등등등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공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을 거다면서 흔들리게 되면 연동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주들도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노이즈. 이런 노이즈들이 나올 때 비중을 늘려갈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질 거니까 도망가자라는 관점이 아닌 거예요. 요런 쪽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쪽 비중을 늘려봐야지. 그러면 지금 가져가야 될 비중은 어느 정도가 합당한가 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섹터별 리밸런스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거고요. 정통 인프라 투자. 요거는 이제 추세를 거스르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표심에 있는 거죠. 기존 이제 정통 인프라 산업이 이제 많이 커져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노동자도 많고 뭐하고 하겠죠. 신규 이제 뭐 기술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쉽게 말하면 노동자,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기여를 하는 바가 작죠. 정통 인프라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보단. 그렇다 보니까 표심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피는 정책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산업 주도권이 이제 유럽하고 중국으로 내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럴 가능성들이 되게 높겠구나. 그러면 달러같이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뭐 미중 무역 분쟁인지 유럽이랑 분쟁을 해가지고 미국의 뭐 득을 보는 부분들이 많은 환율이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산업의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중기 이후로는 이제 유럽과 중국에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주도권은 유럽이랑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친환경 쪽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뭐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 보면 풍력 같은 경우는 저는 유럽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발전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태양광 쪽에 발전 효율이 좋으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태양광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결국은 나중에는 기술의 격차로 인해서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미국 기업들은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에너지 전환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 기업들이 도태되고 그쪽 시장을 이제 중국 시장에 가져가게 되면 캐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배팅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금융 개방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봐야 되겠죠. 요런 부분으로 이제 정통 인프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이제 심하게 나올 수 있겠죠. 불안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이든이 이제 뭐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뭐 친에너지 섹터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보면은 뭐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막 마이너스 30% 40%씩 빠진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요런 걸로 친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만약 조정이 나온다. 정책적으로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니까 미국이 석유 산업을 밀면 뭐 친에너지 쪽은 굉장히 센티멘탈이 안 좋게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유럽하고 중국 파이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라서 장기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노이즈 요인이 나오면 친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라는 스탠스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 기회는 풍력, 태양광 섹터가 조정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럼 이건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유럽, 중국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들이,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일단 제일 문제가 기존에는 뭐 풍력이고 뭐고 발전 단가가 안 따라왔어요. 발전 단가. 정통 인프라보다 발전 단가 효율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풍력으로 인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돈이 더 들어갔어요. 뭐 이제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로 석유로 만들어내는 전기를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발전 단가를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비용이 덜 들어가요. 정통 에너지 산업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해야죠. 기업들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이쪽이 돈이 더 되는데. 그러면 이런 노이즈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 성장률을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지금 파이가 50배에서 100배, 막 베트남, 한국 같은 경우는 200배를 키우겠다라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100배, 200배가 안 커지더라도 30배, 50배만 커진다 그래도 이쪽은 굉장히 성장 포텐이 크게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언제 살 거냐죠. 이제 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이 이제 개화가 되면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구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캐파를 크게 확장을 시킨다 그래도 이 성장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뭐 이제 산업 파이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이걸 따라가려면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진행이 되는 동안은 어때요?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늘어나기보다는 완만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가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오겠죠. 그 다음 이제 성장이 뭐 이제 한 50배, 100배가 끝났다. 이때부터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거죠. 왜? 앞으로는 이제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은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에너지 섹터가 많이 빠져주면 이쪽 비중을 이제 계속 키워가야 된다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5G라든가 이런 쪽들은 이제 단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화웨이를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화웨이 말고 삼성전자 니네 키워줄게. 니네가 이쪽에 좀 캐파를 좀 장악을 해봐라는 식의 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중국은 또 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노이즈가 중국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어디를 이제 미국이랑 뭐 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공격하는 포지션에 나오면 요런 쪽에서 또 좋은 기회가 나오는 거고, 최근에 보면 5G 관련 기업들은 많이 빠져가지고 밸류 매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순간 밸류 매력이 높아진 쪽은
좀 적극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중국이나 이제 패권 다툼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중국 기업들 계속 배제시키면 미국이 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확실하게 앞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중국이나 유럽이 앞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친에너지 쪽에. 그렇다 보니까 이미 기술 격차가 트럼프가 4년을 해먹으면서 벌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원래 기술 격차가 거의 크게 없는 상황에서 힐러리가 만약에 2016년도에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요 흐름이 더 빨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누르는 작용을 한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근데 요번에도 또 당선되면 기존 이 정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누르는 힘을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이 패권에서 완전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동이라든가 미국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요쪽에서 이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 전쟁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중동 국가들은 잘 먹고 살았거든. 석유뿐만 해갖고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안주를 하다 보니까 산업 개발이 늦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 개발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 인프라를 크게 키울 가능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이제 중동에서 이제 뭐 4차 산업 인프라를 키워가는 그런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경각심이 생기게 되면 그 투자 속도를 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은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 자 소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때리고 중국 때리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바일 산업은 지금 이미 수혜가 보여지고 있어요. 화웨이가 2분기에 휴대폰 쪽에서 점유율이 1등이었는데 삼성이 이제 다시 1등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G 쪽에서는 이제 뭐 확실한 좀 기회 요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핵심 비중은 5G 쪽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밸류 매력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취해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올 것 같다. 요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책을 보면 법인세 인상. 이게 법인세 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실적 틀이 쪼그라들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뭐고 하면서 4년 동안 갈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갉아먹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쪼그라드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이 버블에 있다가 실적이 쪼그라들게 되면 굉장히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의 가능성도 있다. 기술주들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폭락의 가능성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폭락이 와주면 완전 땡큐예요. 신에너지 쪽은 만약에 미국까지 힘을 보태버리면 유럽, 미국, 중국 여기에서 신에너지 쪽으로 같이 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의료 정책이 약가 인하, 자 복지 확대, 요 부분이 포인트인데 요게 되면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 뭐 그 문정부 들어서 갖고 조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런 이제 뭐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의료보험이 됐던 뭐 그런 부분을 확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저는 이제 물론 개인적인 스탠스인데 좋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신규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패권도 중국에 내줄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임상이라든가 이런 승인들을 해주고 뭐하고 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안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제약회사들이 좀 패권을 유럽이나 중국에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게 이 복지가 확대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나마나 신약 개발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신약을 기존에 개발하면 예를 들어 10년, 20년 동안 판권을 유지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로 예를 들어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러면 요만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축소를 한다. 기간을 축소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약값을 인하해라. 뭐 이제 정부랑 이제 뭐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약값에 제한을 둔다라든가 뭐 그런 기업이 이제 뭐 약값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게 되면 신약이 나와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스탠스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쪽 산업에서는 어떤 큰 노이즈가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투자 기회가 있겠죠. 시밀러 캐파가 큰 폭으로 늘어나겠죠. 복제약은 결국은 이제 기존 약보다 일단 약값이 싼 거니까 복제약을 자꾸 이제 확대를 시키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 개발을 축소를 하고 남들이 다 만들어 온 약을 복제약 시장에 크게 뛰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시밀러 시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서 뭐 탑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리 신약보다 복제약의 경쟁 과잉이 만들어지는 수준까지 빠르게 캐파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이제 CMO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국가가 우리가 약값이 싸지면 소비력은 늘어나겠죠. 약을 덜 팔아도 이익을 크게 확정하는 기존의 구조에서 이제 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약을 생산하는 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원에 생산을 해갖고 뭐 1000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10원에 생산해서 100원에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10원에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약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냐.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전 세계 인구만큼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를 다 수요를 다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해요, 글로벌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기회 요인들이 만들 수 있다. 다만 바이오 기업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노이즈 요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익을 많이 줄 수 있고요. CMO라든가 시밀러 쪽에서. 그럼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이 축소된다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 요인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기대감이 크게 빠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이쪽은 진짜 이익이 이렇게 되면 망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큰 노이즈 요인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시밀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치킨 게임이 언젠간 진행이 되겠죠. 근데 IMF 때 우리가 이제 보면 IMF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치킨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글로벌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망할 뻔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거의 뭐 확실시 됐었던 거고. CMO 회사들도 만약에 경쟁 과잉 구간들이 오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리 탑이기 때문에 삼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공급 과잉 뭐 이런 경쟁 과잉이 돼가지고 생산 시설이 남아 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그런 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생산 뭐라 그래야 돼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에서 우위에 있겠죠. 지금 이번에 인텔에서 랜드 사업부를 팔았죠. 인텔에서 뭐 10조인가에 하이닉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랜드 사업부를 팔았어요. 자, 이 랜드 사업부를 팔았는데 이 랜드 사업은 지금 삼성전자 말고는 사실 돈을 버는 기업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이 조금 난다라든가 거의 뭐 똔똔인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만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캐파,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를 만든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캐파를 크게 갖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머지들을 이제 다 죽이려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낸드 사업부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저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되고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하는 거 보면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들이 오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이제 치킨 게임이 이제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오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당장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게 나중에 뭐 10년 후든 5년 후든 언젠가 이제 경쟁 과잉 포인트가 오면 이때도 폭락이 나오고 다 망한다 그러면 이때 사야 되는 포지션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스탠스들을 잡고 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시밀러 쪽도 치킨 게임 가능성들이 있고 약가 인하라든가 복지 확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뭐고 하면 바이오라든가 이제 신약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신약 기업들은 기존에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재무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 가치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 축소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쪽에서 유럽하고 사실 뭐 이 헬스케어 쪽은 유럽하고 거의 뭐 미국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최근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는데 거기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이 반대 정책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신재생 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패권을 유럽하고 중국에다 넘겨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 헬스케어 쪽에서 패권이 넘어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을 하는 정책들을 피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투매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폭락이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지 않나. 지금 기술주는 저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익이 줄어드는 포지션이 오게 되고 또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쟁에 대한 것들의 스탠스가 약해요. 트럼프보다. 그러면 글로벌리 이제 무역 확장 가능성들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럽에서 어떤 협의를 해서 니네 디지털세 걷어라 뭐 하면서 어떤 뭔가 협상 정책에서 다른 쪽에서 뭐 캐파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은 굉장히 안 줄 수 있죠. 그리고 독점 과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문정부가 삼성 접해는 것처럼 바이든도 이제 대선에서 이제 뭐 당선이 되고 하면 미국에 있는 기술 기업들을 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삼성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 기술주 버블은 꺼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꺼지게 되면 시총 비중이 거의 25%에 육박을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애들이 버텨준다 그래도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주도 섹터의 변화가 만들어지겠죠. 뭘로 만들어질까 하면 뻔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냥 무조건 이거 될 것 같아요. 그냥 친에너지, 인프라, 요쪽 관련해서 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유럽하고 중국만 장기적인 투자 확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가담을 하는 포지션이 오는 거지. 미국은 지금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 반대에서 이제 찬성으로 바뀌면서 이쪽 투자가 글로벌리 패권을 갖고 있는 곳까지 다 추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주도 섹터는 기술주들은 꺼진다 그래도 결국은 이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전기 인프라라든가 수소 인프라, 풍력, 태양광. 그러면 4차 산업보다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주 버블이 꺼지게 되면 단기 폭락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폭락이 나와준다 그러면 땡큐다. 요런 거 담아가면 되겠죠. 기술주를 담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반발이 크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미국에서 반발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아할 가능성도 있고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은 뭐 줄도산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중동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생기니까 별로 반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에너지 비율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중동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전쟁 가능성이 러시아랑 뭐 중동이랑 미국이랑 분쟁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걸로 잘 먹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 산업 인프라가 다 이쪽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나라들은 이제 국민 반발에 좀 국민들이 뭐 유럽에서 지금 시위하고 뭐고 하는 것처럼 요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좋을 거는 4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G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좋을 것 같고, 뭐 에너지 마찬가지예요. 풍력, 뭐 태양광, 뭐 2차전지, 뭐 수소.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쪽은 그냥 뭐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애매한 게 이제 기술주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 플랫폼, 헬스케어. 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헬스케어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노이즈 요인이 없을 것 같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건 노이즈 요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관련 기업들, 이건 이제 빅데이터 쪽이죠. 이쪽도 이제 뭐 망사용료라든가 뭐 기술, 뭐 이제 세금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플랫폼 중에 그런 노이즈 요인이 생기게 되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투자가 축소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제 단기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좋고 안 좋고가 갈릴 것 같고, 헬스케어라든가 IT나 IT 중에 기존 IT,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요쪽에서 이제 이거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좀 악재 요인이 있는 것 같고, 전체 파일을 봤을 때요. 근데 이 중에도 좋은 게 있죠. IT 쪽에서는 요거는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냥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좀 버블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쪽이 이제 단기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은 뭐 장기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들이 거의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반도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노이즈가 나오면서 버블이 좀 꺼질 수 있는, 버블이 좀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결국은 다 가져가야 되는 섹터예요. 장기적으로는 내 포트폴리오에 다 있어야 되는 섹터인데, 섹터 비중을 어느 쪽을 좀 더 높게 설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좀 들어가면 조금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포지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거겠죠.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쪽과 안 보여지는 쪽. 노이즈가 나왔을 때는 숫자가 안 보여지는 쪽은 굉장히 폭락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안 보여지거나 버블 포지션에 있는 쪽은, 자, 노이즈가 나와도 어때요? 숫자가 보여지거나 버블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버블이 없다 그러면, 자, 폭락이 아니고 약한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보여지고 밸류가 잡혀있는 애들은 노이즈가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당선돼도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노이즈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빅데이터라든가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노이즈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는 숫자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이쪽은 노이즈 요인이 크게 나올 수 있다. 뭐 수소라든가. 근데 2차 전지는 뭐 상대적으로 노이즈 요인이 작을 수 있고요. 5G 같은 경우는 좋을 거고,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어떻게 잡아가고 비중 설정을 어떻게 해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수익을 더 내기 위한 고민인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쪽 섹터 그냥 다 골고루 사놓고 그냥 냅둬버리면 수익은 무조건 확장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익을 키우기 위한, 수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인 거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